첫째 날, 우리는 변화의 파도를 직시했고, 둘째 날에는 새로운 항해를 위한 지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이 남았습니다. 항구에 정박한 채 지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닻을 올리고 미지의 바다로 나아가는 행동의 여정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지난 2일차 영상에서는 부자들이 쌓는 8가지 진짜 자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사업교육, 두려움을 넘어서는 개인의 성장, 그리고 긍정적인 관계망과 복제 가능한 시스템이 왜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 되는지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 마지막 3일차 여정에서는 이 모든 지식을 현실로 만드는 단 한 가지, 바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위대한 첫걸음을 내딜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앞선 영상을 보지 못했더라도 걱정 마세요. 오늘 이야기만으로도 부의 여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강력한 용기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3일간의 긴 여정, 그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이틀간 우리는 현재의 안정적인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스스로 부를 창출하는 능력이라는 날개를 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가 전하는 그 모든 지식과 가능성을 실제 당신의 삶으로 가져올 마지막 열쇠, 바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첫 번째, 소유자의 마음가짐. 우리가 오른쪽 사분면으로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기요사키는 그것이 바로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모든 가르침을 관통하는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죠. 부자는 자산을 사고 가난한 자는 지출만 하며 중산층은 부채를 자산인 줄 알고 산다. 이 한 문장에 부와 가난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무엇을 할까요?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최신 유행하는 옷과 전자제품을 삽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주머니에서 계속해서 돈을 빼내가는 부채이자 지출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돈이 생기면 그 돈을 다시 자신의 주머니로 돈을 벌어다 줄 자산을 사는데 최우선으로 사용하죠. 그들에게 돈이란 소비해버리는 대상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어올 병사를 훈련시켜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 같은 투자의 개념입니다. 21세기형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바로 이 소비자의 관점에서 자산 소유자의 관점으로 이동하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순히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죠. 당신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진 사업체계, 즉 자산을 소유하고 구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이 매달 사업에 투자하는 소액의 돈과 시간은 사라져버리는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당신에게 수동소득을 안겨줄 자산에 물을 주고 걸음을 주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당신의 일상적인 소비 습관까지도 바꾸게 됩니다.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충동적으로 구매했던 물건들 앞에서 당신은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가치를 가져다 주는가? 아니면 이 돈으로 나의 자산을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인 선택이죠.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에 주의를 주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이를 선택적 주의라고 하죠. 당신이 계속해서 부채와 지출에만 집중한다면 당신의 세상은 온통 사고 싶은 물건과 갚아야 할 카드값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산을 구축하는 데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기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책을 읽고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을 듣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당신의 무형자산을 쌓아가는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경제학자 토머스 스탠리의 저서 이웃집 백만장자는 진짜 부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 수준에 비해 검소하게 생활하며 꾸준히 자산을 불려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죠. 그들은 당장의 과시적인 소비가 주는 짧은 쾌락보다 경제적 자유가 주는 평생의 안정감과 행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세기형 사업은 당신에게 바로 이 부자의 습관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월급날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생산자이자 자산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습관의 변화야말로 당신을 왼쪽 사분면에서의 삶에서 오른쪽 사분면의 삶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의 두려움을 넘어서. 자산가의 마음가짐을 갖추기로 결심했다면 이제 행동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내면의 벽을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실수를 하면 벌을 받고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뒤처지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 실수하지 않는 것이 유능한 것이라는 사회적인 각인은 우리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성공의 가능성보다는 실패의 위험성을 먼저 계산하며 주저앉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손실회피 성향과 연결하여 설명하죠. 우리는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가진 것을 잃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끼기 때문에 현재의 안정이라는 익숙함을 포기하는 것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이죠.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지금 받는 월급마저 없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은 우리의 행동에 강력한 제동을 겁니다. 하지만 기요사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왼쪽 사분면에서의 성공하는 길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지만 오른쪽 사분면에서 성공하는 길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업가의 세계에서 실패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수업료이자 데이터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뿐이죠.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0번의 실패를 했고 마이클 조던은 수천 번의 슛을 놓쳤기에 농구의 신이 될 수 있었죠. 그들은 실패를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캐럴 드웨 교수가 말한 성장형 사고방식의 핵심이죠.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자신의 재능 부족 탓으로 돌리며 도전을 회피하지만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며 자신의 능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음가짐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는 점이죠. 뇌과학은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이 뇌의 신경회로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는 신경가소성을 증명했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여기고 도전을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반복할 때 우리의 뇌는 실제로 두려움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변화합니다. 실패했을 때 좌절하는 대신 이번에는 무언가를 배웠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뇌를 사업가의 뇌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21세기형 사업은 당신에게 이 실패 면역력을 안전하게 길러주는 최고의 훈련장입니다. 당신은 파산의 위험 없이 수많은 작은 거절과 실수를 경험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인한 내면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거절의 두려움을 넘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우리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거대한 족쇄는 바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 즉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소속된 집단으로부터 거부당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죠. 그렇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절을 당했을 때 느끼는 고통은 팔이 부러졌을 때와 같이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와 거의 동일하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제안하거나 내 의견을 설득하거나 나의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다단계 아니야? 그런 걸로 돈 벌 수 있겠어? 너랑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와 같이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나 부정적인 말 한마디는 우리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괜히 생긴 것은 아닙니다.
옥수수 밭에 섞여 있는 몇몇 가라지들처럼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회사들이 전체 시장에 물을 흐려놓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현명한 눈이 더욱 필요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 과정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식당이 위생적으로 안전한지 구청에 등록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는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단 몇 번의 클릭만으로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직접 판매 공제조합과 특수 판매 공제조합이라는 두 개의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이 두 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여러분이 알아보고 있는 회사의 이름을 검색했을 때 그 이름이 나온다면 최소한의 법적인 안전장치 위에서 운영되는 회사라는 것을 국가가 보증해주는 셈이죠. 부자 아빠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걱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것은 나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나의 내면을 지켜내는 심리적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 대해 조언하는 그 사람들은 과연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들이 당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들의 조언은 그들 자신의 두려움과 한계를 투영한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당신 역시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머물기를 바라는 것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말고 신경 쓰지도 마십시오.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일 것입니다. 21세기형 사업은 당신에게 이 거절 내성을 길러주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업 초기, 당신은 수많은 아니오라는 대답을 듣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반복되면서 당신은 거절이 나라는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단지 상대의 생각이나 상황이 나와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거절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당신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심리적 항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진정한 용기는 비판받을 것을 각오하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말했죠. 안전한 관중석에 앉아 비판만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당신이 당신의 꿈을 위해 행동하기로 결심한 순간 당신은 이미 경기장 안에 들어선 용기 있는 선수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당신의 위대한 경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절은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며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당신은 더 단단하고 자유로워질 겁니다. 네 번째, 단 하나의 선택이 가진 힘. 이제 우리는 부와 자유를 가로막는 마지막 두 개의 거대한 벽, 즉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했죠. 이 모든 지식의 끝에서 기요사키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결국 모든 것은 행동으로 귀결됩니다.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는 박제된 정보에 불과합니다. 부와 자유를 향한 여정은 언젠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변화를 싫어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관성을 가지고 있죠. 거창한 목표를 세울수록 뇌는 더 큰 저항을 만들어내고 결국 내일부터 하자는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관성을 이기고 행동을 시작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거대한 변화는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업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당장 회사를 그만두거나 수백만 원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실패할 걱정조차 없는 단 하나의 행동을 찾아보는 거죠. 그것은 관련 서적 한 페이지를 읽는 것일 수도 있고
먼저 성공한 사람의 영상을 10분간 시청하는 것일 수도 있죠. 또는 당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노트에 한 줄의 문장을 적어보는 것일 수도 있겠죠. 심리학의 자이가르닉 효과에 따르면 우리는 완성된 과제보다 미완성된 과제를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아주 작게라도 시작을 하면 우리의 뇌는 그 일을 미완성 과제로 인식하고 계속해서 그 일에 주의를 기울이며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이 작은 첫걸음이 거대한 변화의 바퀴를 굴리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을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동력은 바로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왜를 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당신은 왜 경제적 자유를 원하시나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막연한 욕망은 거절의 고통과 실패의 두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내 아이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세계를 여행하기 위해서와 같이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분명하고 강력한 왜가 있다면 당신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리더십 전문가 사이먼 시넥이 말했듯 모든 것은 왜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형 사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바꾸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내 인생의 통제권을 되찾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마침내 나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선물하기 위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대한 변화는 바로 오늘 당신의 작은 선택과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3일에 걸쳐 우리는 부와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결국 모든 지식의 끝에는 선택과 행동이라는 문이 있죠. 물론 그 문을 여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용기가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억하세요. 위대한 여정은 언제나 거창한 계획이 아닌 용기 있는 첫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첫걸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의 여정도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곁에서 함께 걷는 든든한 동행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